안녕하세요. 제2의 아지트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외도와 분류는 부도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이 외도와 분류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외도와 불륜,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이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죠.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1992년에 미국 작가 로버트 제임스 월러가 소설로 발표를 했고요. 3년 뒤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작품은 출간되었을 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불륜을 미화하고 있다면서 엄청난 비난 공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책이 사랑을 받는다는 건 이 책이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심리나 감성을 건드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의 제목은 들어보셨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이야기는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주 메디슨 카운티의 로버트 킹케이트라는 사진작가가 찾아오면서 벌어집니다. 이 사진작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시를 이 마을에 있는 뚜껑이 덮인 다리를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이 다리를 찾다가 지도가 없다 보니까 길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마침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던 프란체스카에게 길을 묻게 되고요. 이 프란체스카는 로버트에게 직접 길을 안내해주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이를 계기로 서로 조금씩 친밀해지고 서로를 알아가고 이러다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나흘간의 사랑에 빠져들게 됩니다. 무엇보다 프란체스카를 향한 자기의 마음을 확신한 로버트는 프란체스카에게 같이 떠나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프란체스카는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자기의 책임이 있다면서 떠나기를 거부를 하고 이렇게 두 사람은 결국에 헤어지게 됩니다. 이후로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거의 한 약 20년 동안 서로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편지조차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면서 그렇게 나머지 시간을 살아가다가 프란체스카가 죽고 나서 이들의 사랑 이야기가 자식들에게 의해서 발견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들의 사랑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 4일간의 사랑은 그냥 일상을 벗어난 일탈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20년 넘게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했는데 이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점을 설득을 작가가 잘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작품이 오래도록 기억되고 사랑받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 작품을 보고 읽고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한 답을 하면서요.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애매함으로 둘러싸인 이 우주에서 이런 확실한 감정은 단 한 번만 오는 거요. 몇 번을 다시 살더라도 다시는 오지 않을 거요. 이 문장은 이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이고요. 이 프란체스카가 로버트와 같이 가기를 거부하자 로버트가 딱 한 번만 말하겠다면서 하는 대사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을 읽고 과연 이 로버트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은 이 사랑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순간적으로 뱉은 말인지 이게 되게 의문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이 로버트와 프란체스카는 어떤 법적으로나 뭐 도덕적으로나 본다면 불륜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외도와 불륜, 사랑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요.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이 외도와 불륜이 내가 가정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가정에서 채울 수 없는 걸 채우려는 어떤 일탈 행위이기 때문에 성립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 가정이 깨지는 순간 이 외도나 불륜 관계도 같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내 가정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이 외도와 불륜 관계로 만들었던 그 관계는 깨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 프란체스카와 로버트의 사랑도 이들의 이후의 행보를 보면 어떠한 관계였는지 조금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로버트의 경우에는 이 프란체스카와 헤어지고 프란체스카가 곤란해질까봐 연락을 하거나 전혀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란체스카의 이름이 적힌 목걸이를 늘 하고 다니고요. 그리고 책에는 나오지만 이후에는 다른 여자들을 만나도 별로 관심이 가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자기가 노력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닌데 그냥 이제는 흥미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로버트라는 사람은 인생이나 사람에 대한 경험이 꽤 많은 사람이잖아요. 극 중에서 50대 중반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로버트는 결혼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가끔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그러한 관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로버트가 막 바람둥이거나 카사노바거나 이러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되게 진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정이 프란체스카에게 들었다는 건 자기가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어떠한 진짜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프란체스카에게 떠나자라고 제안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안을 했을 때도 남편 몰래 떠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남편을 만나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로버트의 마음은 저는 진심이었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죽고 나서 이 루즈먼 다리에 자기의 유골이 뿌려지기를 바랬다는 점도 프란체스카와의 그 사랑이 정말로 소중했다는 의미란 생각이 듭니다. 한편 프란체스카도 이 가정에서 자기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역할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 4일간의 시간이 있어서 자기가 이 답답한 가정 생활을 버틸 수가 있었다라고 나중에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인 로버트와 같이 묻힐 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이 동네는 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해도 화장이 되지 않는 동네였어요. 그런데도 굳이 자기를 화장을 해서 이 로즈만 다리에 뿌려달라고 그런 요원을 남기거든요. 그리고 이 소설에서 계속해서 낡은 식탁을 고집을 한다던가, 자기 드레스를 이제 딸이 달라고 하는데 절대 주지 않는다던가, 이렇게 로버트와의 추억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 프란체스카의 이 마음도 진심이었다라고, 그래서 저는 이 둘의 사랑이 되게 진실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드는 또 다른 의문이요. 만일에 프란체스카가 이 로버트를 따라갔다면 이 두 사람은 행복했을까? 이러한 의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이들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나흘간의 추억으로 남았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었고 간직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프란체스카가 로버트를 따라갔을 때 행복했을까라는 질문에는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에서 되게 잘 드러나 있지만 이 로버트와 프란체스카는 잘 통하고 되게 잘 맞잖아요. 이 두 사람은 좀 감성적이기도 하고 예민하고 되게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풍부하고요. 되게 섬세한 이러한 소유자들이기 때문에요. 되게 대화도 잘 통하고요. 그리고 이 프란체스카가 로버트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때 예이츠의 시를 인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이 사람들은 어떤 지적인 것에 대한 그러한 추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을 또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카가 로버트를 따라서 전 세계를 같이 다녔다면 분명히 프란체스카 개인적으로는 자아 실현도 하고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프란체스카는 자기의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도 끝내 버리지 못했을 것이고, 이 죄책감 때문에 프란체스카가 말했듯이 결국에 로버트를 따라갔다면 그 순간 이 둘의 관계는 또 변했을 것이라는 것도 또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죄책감이라는 건 자기가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책임감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요, 이 동네가 워낙 보수적이기 때문에 되게 소문이 많이 도는 곳이에요. 그래서 프란체스카가 만일에 떠났으면 이 동네 사람들은 이 남은 가족들에게 낙인을 찍고 계속해서 안 좋은 인식을 하고 계속 소문을 퍼뜨리고 이러면서 이 프란체스카가 떠나는 자체로
이들이 그 시선에서 되게 상처를 많이 받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외부의 시선에 대한 가족들의 상처, 이런 것들이 너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란체스카가 결국에는 떠나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체스카는 뭔가 자유분방한 걸 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현실적이고 좀 현실 수능적이고 이런 면모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들과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주제인데요. 내가 모르기만 한다면 배우자가 바람을 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한 번은 친구와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저는 나만 모르면 상관없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제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근데 지금에 들어서 제가 드는 생각은요. 제 말은 성립 불가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부부라는 관계는 어쨌든 그 미묘한 정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거나 뭔가 지금 고민이 있다거나 이러면 이런 것들이 감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뭐 피곤해서 그런가 그냥 헷갈릴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눈치를 챌 수밖에 없는 게 부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이 극 중에서 이 리처드라는 남편이 되게 무딘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병으로 이제 임종을 앞뒀을 때 프란체스카에게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다른 꿈이 있었다는 거를 내가 알고 있었어 라고 암시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 이 리처드가 눈치를 채고 있었구나 라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프란체스카가 계속해서 가정에 충실했고 그 이후에 그 로버트와의 만남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리처드 입장에서는 그냥 또 자기가 또 프란체스카라는 존재가 필요하기도 했으니까 그냥 외면을 했던 것이지, 이 리처드가 결국에는 뭔진 모르지만 뭔가가 자기 아내에게 있었다는 걸 눈치를 챘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만일에 내가 불륜이나 외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 배우자를 내가 지금 잘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배우자는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미 눈치를 채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만 여러 지금 상황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잠깐의 그냥 일탈이라고 생각을 해서 돌아오겠거니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눈치를 채지 못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이 작품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작품이 불륜 미화라는 그 숱한 비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이유는 이 프란체스카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영화에서는 간략하게만 그려지지만요. 이 프란체스카는 사실 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인 로버트가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니까 결국에는 일을 그만두고 그냥 가정주부, 전업주부로만 살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프란체스카는 되게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또 자기 실현을 하고 싶은 욕망이 큰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가정에서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은 충실하지만 항상 공허한 것 같고 만족감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무엇보다 이 남편인 리처드가 프란체스카가 일만 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지지를 해줬어도 이 프란체스카가 로버트라는 낯선 남자에게 그렇게 빠져들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분명히 프란체스카와 남편인 그 리처드 사이에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소설을 보니까 그 이야기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란체스카는 이 부부관계에도 불만이 많은데 프란체스카가 표현을 하기를 남편인 리처드는 부부관계를 뭐 2달에 한 번 정도 겨우 하는데 별로 감흥도 없고, 그리고 그는 뭐 성격이 섬세하지 않은 건 알지만 그래도 에로티시즘에 너무나 무관심하고 심지어 혐오하는 것 같은 그러한 태도를 보인다라고까지 그러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이 부부 관계가 얼마나 원만한지가 부부 사이의 친밀성이나 지속성이나 그 퀄리티나 이런 거에 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남편인 리처드는 성실하고 충실하고 또 정직하고 되게 부드럽고, 그러니까 이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남편으로서는 손색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라는 게 같이 성장하고 시너지를 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리처드는 이 관계에 만족을 할 수 있지만 프란체스카는 되게 만족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가정에서 계속 답답하고 만족을 하지 못하고 그러한 상태인데, 어쨌든 자기가 이 결혼이라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프란체스카가 낯선 남자와 사랑에 빠진 이 행위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처드가 프란체스카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이 그녀의 성장을 위해서 지지를 조금이라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저는 이 작품을 읽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랑은 운명이다, 빠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에 사랑이라는 건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란체스카는 로버트에게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한 것도 그녀의 선택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버트를 따라가지 않기로 한 것도 그녀의 선택이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후회가 남는 거를 수용하는 것도 이 선택에 따른 어떤 책임을 지는 것, 그런 것이 결국에는 사랑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바람을 피우거나 불륜 외도를 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읽고 그렇지가 않구나, 나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저의 욕구를 몰랐거나 아니면 지금의 여러 상황이나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런 바람 피울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우리는 평생 함께 하기를 바라지만 사실 앞일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상대에게 충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런 것이 되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는 작품을 주제로 사랑과 결혼, 불륜과 외도에 관한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도덕적으로 기준을 삼으면 사실 답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의 많은 것들은 그렇게 단편적으로 답이 내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자유롭고 편안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작품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모쪼록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사랑에 관해서 조금 더 시야와 이해를 넓히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더 좋고 알찬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